체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 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해 10일 오전 전국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실용외교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맹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김정은식 정상외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체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과 관련해 길게 늘어지고 지연되는 회담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말뿐 아니라 행동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북한도 협상에 진지하다면 빨리 움직이길 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과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에 더해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하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폐기 대상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다음 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서울에 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도 매티스 장관이 이번 달 중으로 방한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관련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미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을 포함한 연합훈련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용산을 떠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다음 주 금요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새 사령부 건물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사 개관식을 엽니다. 평택 청사가 개관하면 용산에 마련된 주한미군 사령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고 유엔 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둔 비용 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어서 주둔 군인 감축 등 앞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신종 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북한 국권을 헐값에 판매한다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네, 국정원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태국의 교민 사업가 A씨는 최근 현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북한 돈을 시세보다 더 싸게 쳐주겠으니 북한 돈 2억 원어치를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아 제안을 거절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에 화를 면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A씨처럼 북한의 국권을 헐값에 사게 해주겠다는 판매 사기가 동남아에서 성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범죄 조직들이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북한 국권을 수단으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2009년 이전에 발행된 북한의 국권은 외국에서 사용 환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북한 내에서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데 범죄 조직들은 이를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 막대한 환차익이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달 태국에서는 500만 원 규모의 북한 국권 환전 시도가 적발됐고 중국에서도 북한 화폐를 대량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틈타 국제 범죄 조직들이 해외 교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을 사기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국권의 유입 경로와 사기 배후 조직을 추적하고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주의를 요청하는 안내문도 게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계도 및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아서 속만 태우던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업계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계도 기간을 정한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진 감이 있다며 계도 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지난 2월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당장 오는 7월에 시행돼 실제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업종의 370여 기업에 물어본 결과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한 쪽은 약 16%에 그쳤고 절반가량은 7월 1일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계도기간 설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짧게는 2주에 불과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 등의 보완책 언급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빙가리 업체나 에어컨 업체는 여름에만 바쁜데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당정청은 중소, 중견기업,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근무시간 단축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법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달라고 한 건의를 전격 수용한 건데요. 관련 내용 김영환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총의 건의를 당정청이 전격 수용했는데 경제단체 정책 건의에 정부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예. 순서로 따지기보다는 저희 경총은 사회적 제약에 지금까지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뭐 정부와 노동계와 소통해왔고요,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서 노동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가 이제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좀 어느 정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계도 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총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건의를 한 건 그만큼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예, 근로시간 단축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정확한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생산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무직이나 관리직, 연구직 같으면 중간에 이제 자율적인 주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간 측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업무의 증가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법 준수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상한이 이제 일주에 52시간이다 보니까 거의 거기에 맞추지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 법이 다른 뭐 예외 조치나 이런 걸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근로시작 단축제도 시행하기에 좀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여러 제도를 뭐 이제 시도해볼 여력이 좀 있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고요. 오랜 관행을 저희들이 바꾸는 거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하고 또 저희가 법이 굉장히 경직적이에요. 그래서 유연한 제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예, 앞서 6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좀 충분하다, 준비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뭐 6개월이라는 걸 저희가 요청한 이유는 예. 일단 법이 7월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저희들 기업들의 인력 채용 현실이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6개월 후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하다 보면 이제 신규 채용이 물론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고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인력 채용 저희 스케줄에 좀 맞지 않고 일단 인력 중원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을 제한한 거고요. 6개월 후라고 해도 사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뭐
기업 문화를 바꾼다든가 또 일하는 모습을 바꾼다든가 그런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결정에 따라서 사실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운수나 게임업체 등 중견 중소업체에 대해서 이 차별 적용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인데요. 이 부분에서 경총에서 원하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계도 기간에서 차별을 두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도 경총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적 제안과 요구를 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일단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안착되어야 되고요. 저희 또 그런 이제 여파로 또 이제 다양한 많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저희가 현행법에 여러 가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좀 유연하게 해주십사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업종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큰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일손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장관이 인가해서 또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면 일시적으로나마 연장할 수 있는 52시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네, 관련 화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모스크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트랩을 올라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 일정도 진행을 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모스크바 도착 직후에 러시아 하원을 방문해서 하원 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를 면담한 뒤에 우리 대통령,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원에서 연설합니다. 네, 이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러 기간에 한러 우호 친선의 밤 한러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또 방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로스토프 나돈으로 이동해 2018 월드컵 한국 멕시코 조별 예선전을 관람하고 한국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탄탄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서 남북과 러시아의 삼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철도와 가스, 전기의 세 분야에서 남북러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러시아의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방러를 하루 앞둔 어제 러시아 언론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나는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끝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면서 결국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네, 특검 측도 어제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초 재판을 끝낼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검찰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마지막 재판을 특검 출범 후인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일당이 기존 범죄 사실 외 500여 개 기사의 댓글 16,000여 개의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추가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그래서 이 재판은 그냥 이 댓글 사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판단을 다른 피고인하고 형평성에 맞게 판단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결심 공판은 특검 출범 이후인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방청석에는 특검 관계자도 참석해 재판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5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8일 법무부에 요청한 파견검사 명단 확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수사팀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는 2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법무부의 파견검사 명단 확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허위 비자를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봤을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 일가를 겨냥해 청구된 4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반려되거나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아버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엿새째 행방이 묘연한 강진 여고생이 실종 하루 전에 친구에게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실종된 여고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여고생 16살 A양이 실종 하루 전 친구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입니다. A양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아저씨가 알바를 소개했다는 것을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저씨는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 친구 51살 김모 씨입니다. A양은 실종된 당일에도 만났다 해남 쪽으로 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걸 끝으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일주일 전 우연히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알바 하고 싶으면 아저씨가 소개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친구 말로는 그래요. 일주일 전후 같아요. 실종된 학생 사는 그러니까 동네 그쪽. A양은 최근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용의자 김 씨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행적은 의문투성입니다. 당일 오후 집으로 돌아와 옷가지로 보이는 것을 태우고 차량을 세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가게에 두고 나가고 블랙박스를 꺼둔 점, 여고생 어머니가 찾아오자 도망치듯 집을 나간 점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숨진 김 씨에 대한 부검과 차량 감식에서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정황상 용의자 김 씨에게 의도성과 목적성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건 벌써 6번째인데요. 네, 문제는 이런 해킹이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빗썸은 긴급 공지를 통해 약 35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된 가상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방침인데 회원들의 자산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 장치인 콜드월렛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다만 빗썸은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다 중지를 했고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키사의 신고는 마친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공지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앞서 지난 10일에는 국내 7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4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공격으로 170억 원의 가상화폐가 유출돼 파산했습니다.
잇따른 해킹 피해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 보안망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보안 취약성이 또다시 드러난 셈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보안 수준이 좋아진 것이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 시스템의 보안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기술적으로나 관리하는 인력적인 측면에서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은 해킹 경로와 업체의 과실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어제 오전 수사관 7명을 서울 역삼동 빗썸 사무실로 보내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해킹 경로와 해커의 정체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빗썸은 지난해 2차례 해킹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의 전 직원인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과장, 팀장급 직위였던 구모 씨와 김모 씨,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 주임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출근 중이던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경남 함안에서는 30대 남성이 옛 애인을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당사자부터 이제는 그 가족까지. 데이트 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기면서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입건돼도 구속된 경우는 4% 수준에 그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경찰 신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데이트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남녀관계의 특수성, 이런 이제 사건에서도 그냥 일반 폭행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보호가 되기보다는 그것해야 벌금형 이상이 안 나와서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데이트 폭력을 규제하는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서울시장으로서는 처음 3선에 오른 박원순 시장이 연합뉴스TV와 당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3기 때는 한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삶에 숨통이 트이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애착 가는 공약으로 이른바 자영업자 3종 세트를 꼽았습니다. 자영업자들, 서울시만 해도 한 100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을 위한 3가지 3종 세트 정책, 그건 정말 저는 빛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되는 카드 수수료 제로를 위한 서울페이 도입,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급병가제 실시,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지원이 그것입니다. 자신이 밝힌 시민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각자 도생의 사유를 넘어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여는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박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 7년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혁신의 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3선까지 오르는데 운이 좋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그는 그런 점이 있죠. 그렇지만 또 제가 이 시민들로부터 저는 신뢰받는 데는 나름 그래도 이유가 있었다.
삶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 서울이 세계적인 모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의 대승에 힘을 보태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박 시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뭐 다른 생각을 저는 할 여유가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를 추진 중인 박 시장은 평양을 방문하면 평양 냉면에 대동강 맥주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태종입니다. 네, 얼마 전 끝난 지방선거 때 환경 문제는 대부분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 관련 공약의 이행과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박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스탑 미세먼지. 스탑 미세먼지. 6.13 지방선거 당선인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선인들은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다짐하는 의미로 텀블러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환경 문제 해결 의지를 다집니다. 미세먼지 전국 1위였던 적이 여러 차례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걷어내고 우리 춘천이 갖고 있었던 그 좋은 이미지 다시 만들까 참 고민이 큰데요. 지역별로 안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양극화 문제가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모든 계층이 공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할 거고. 서울 시내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도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박원순 시장님 저 떨어뜨리시려고 요새 많이 오셨는데 미세먼지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줄이시면 그걸 서초에는 또 잘 받들어서 더 줄이고 우리 국민들이 환경 문제 좀 신경 덜 쓰게 조그맣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들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후보 시절 유권자들로부터 해결 요청을 받았던 쓰레기 대란, 에너지 문제 해결 등 환경 공약 실천도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네, 침대에서 시작된 생활 방사능 문제가 음이온 등 건강에 좋다고 광고해온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은 앞다퉈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요. 제품별 특성에 맞는 국가 차원의 기준이 시급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한 의료기 제조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정부 공인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자사 제품은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저마다 안전하다는 자체 의뢰 검사 결과를 내놓거나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검사를 맡겼다는 곳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부터 일반 중소기업, 심지어 외국 관련 기관까지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중국이면 중국, 태국이면 태국 해가지고 현지 기관 자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지금 그 라돈 성분이 검출되는지 성분 검사를 의뢰했거든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비용 지불은 물론 샘플 제공까지 임의로 하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마저 대진 침대가 제공한 일부 샘플로 한 실험에서 처음엔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검사 방법이라든가 핵종 검사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피부에만 닿는지 등 제품별 특성에 맞는 국가 차원의 방사능 검사 기준이 마련돼야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네, 앞으로 숙박 및 목욕업소들은 연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레지오넬라균 발생률이 높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규칙은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함께 기준을 4번 이상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 탑수, 온수 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가 발생합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축구 대표팀이 본격적으로 멕시코와의 2차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태극전사들은 하나로 뭉쳐 객관적 열세를 뒤집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김종력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멕시코전을 대비해 훈련에 나섰습니다.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한 박주호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약 1시간 10분 동안 비공개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스웨덴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낸 모습이었습니다. 한 경기 졌다고 해서 저희 팀 분위기라든지 팀 선수들이 사기는 전혀 끝까지 떨어지진 않았고 아직 2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를 서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멕시코는 피파 랭킹 15위의 북중미 최강팀으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1차전에서 우승 후보 독일을 꺾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하나로 뭉쳐 우리의 장점으로 멕시코를 넘는다는 각오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저희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를 뒤집어야 하고 어떻게 뒤집어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게 패한다면 대표팀은 16강 진출이 좌절되는 동시에 조별리그 3연패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속에 태극전사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포르투갈이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헤딩골로 모로코를 1대0으로 꺾고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호날두는 A매치 개인 통산 85번째 골로 역대 유럽 선수 중 최다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2패를 기록한 모로코는 대회 참가국 중 가장 먼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같은 조인 스페인도 이란의 1대0 승리를 챙기며 포르투갈과 나란히 조 선두에 섰습니다. 네,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16강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우루과이는 러시아 로스토프 나도누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루이스 수아레즈의 전반골로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나란히 2승을 거둔 러시아와 함께 16강에 진출했고 12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네,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례적으로 고집을 꺾고 물러선 건데요. 워싱턴에서 이승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결국 서명했습니다.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미입국자 무관용 정책이 다소 잘못됐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It's about keeping families together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sure that we have a very powerful, very strong border. I didn't like the sight or the feeling of families being separated. 이로써 미입국자와 동행한 미성년 자녀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격리 수용하는 정책은 지난달 초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폐지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아동 격리 수용의 불가피성을 설파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건 여론 악화 상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정의 자녀 수천 명이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 열악한 시설에서 집단 생활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인권단체와 일반 시민들로부터 시작된 반대 캠페인은 재계에 이어 주지사들과 의회로 번졌고 외국의 정부와 단체, 교황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다른 이민 관련 이슈에선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계속 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사람, 범죄 등에 들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승우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해가 가장 높이 떠올라 낮이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일사량이 많은 만큼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구 32도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다가 일요일에는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 차츰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장마전선은 중부지방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남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초에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는 제주도부터 영향을 받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 전국에서 장맛비가 오다가 이후 다시 남하하면서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일 맑겠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0도, 춘천 31도, 대구 32도로 전국적으로 덥겠지만 특히 강원과 영남 일부로는 폭염 관심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에 좀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9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위다! 전자랜드 에어컨은 깔끔 설치 전자랜드 에어컨은 모든 게 만족이지 가자 전자랜드. 타이어 교체할 때 중요한 건 기술력이지. 하이엔드 장비지. 최상의 서비스야. 아니, 이 모든 것의 균형. 균형의 프로 타이어 프로. 타이어 교체할 땐 나 강소라는 가벼운 여자. 다리가 답은 센시아.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정맥순환 관리해야죠. 정맥순환 개선엔 남녀 모두 센시아. 발걸음까지 가벼워요. 예쁜 다리 건강하게 센시아. 지금 하이마트 만나면 여름 시원한 바람 좋아. 이 바람을 너에게 전해. 하이마트로 가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은 인생, 좋은 라이프. TV 소리, 말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대한보청기를 쓰세요. 대한보청기 시원하게 잘 들으세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프리드 렌탈 런칭 1주년 기념 300만 원대 최고급 슐렉스 안마의자를 1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상조 서비스와 슐렉스 안마의자 렌탈을 함께 가입하시는 고객님께 최대 50% 할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130만 고객이 선택한 상조업계 1위 프리드 라이프 전문 장례 인력과 고급 리무진, 장이버스 최대 월 14,000원 할인, 1년간 최대 5천만 원 보장 혜택, 길 안내 서비스, 사이버 추모 영상 CD, 프리드라이프의 고품격 장례 서비스와 실렉스 50% 최대 180만 원 할인 혜택까지. 상조 서비스는 만기 해지 시 100% 환급. 따져보고 비교할수록 합리적인 프리드 패키지. 1899-6644 1899-6644. 지금 전화 주세요. 진달래에 흐드러진 이 길을 따라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안식처, 나에게는 그리움 가득한 추모 공간. 명품 추모공원 진달래 메모리얼 파크.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머리숱,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머리에 직접 숱을 보강하는 마술 같은 매직 증모술 기모 증모. 내 모발과 같이 자연스럽게 멋지게 스타일링하세요. 내피 없는 성형 가발도 있습니다. 기모 증모.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잘 모셨지? 네, 선생님.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만든 덕케이 예담 상조. 이사업체 찾기, 광고, 가짜 후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평가 등급, 실제 이용자의 평가 보고 고르니까. 찾았다. 팩트 기반 이사업체 찾기, 다이사. 알았어. 사람 빨리 나와. 아직도 안 나왔나요? 온 가족 장 건강을 튼튼하게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피클린 가변은 서비스. 장애는 해피클린. 너지라고. 받기 쉽지 않으시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채권의 수,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 SM 신용정보.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SM 신용정보와 함께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동반자 SM이 당신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고객의 행복은 SM의 희망입니다. SM그룹 SM 신용정보. 이어서 뉴스 포커스가 방송됩니다. 최근 작업 발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발표가 있었죠. 안전해 기자. 네,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작업 발판 없는 비계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불량 작업 발판 위에선 서 있기도 힘든데요. 그렇다면 안전한 작업 발판에선 어떨까요? 안심하고 일하죠. 작업 능률도 올라요. 추락 사망 사고, 불량 작업 발판을 안전한 작업 발판으로만 바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인삼, 고려 인삼.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우리 몸에 이로운 사포닌 성분 38종을 함유한 천연 식재료 고려 인삼. 고려 인삼은 면역력 증진, 원기 회복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건강 먹거리입니다. 이러한 고려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내외 소비 홍보, 수출 활성화 지원, R&D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 지킴이 고려 인삼,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하루 한 끼 식사로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는 홀로 외롭게 사시는 전국의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따뜻한 밥상을 만듭니다. 허기와 고통으로 얼룩진 한 생명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구석진 골방에서 하루 한 끼 식사로 근근히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 한 달 10,000원이면 희망의 밥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외된 어르신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전국 천사 무료 급식소. 후원 080-527-1004. 독거노인이 후원자님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시리아 내전으로 무고한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린 샤하드는 집으로 날아든 폭격에 언니와 오빠를 잃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집을 잃은 아수는 행여라도 엄마 손을 놓칠까 곁에 꼭 붙어 피난을 떠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샤하드, 아수와 같은 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 15,000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 되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899-47869로 지금 전화 주세요. 평생을 함께할 고마운 파트너. 미래를 꿈꿀 때는 힘이 되는 응원을 해주고 오늘의 노력을 내일의 희망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스펙보다 실력이 우선되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넘버원 HRD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장애로 팔다리가 모두 굽은 이 아이의 이름은 핫산입니다. 평균 50도가 넘는 기온. 핫산은 뜨겁게 달궈진 땅을 맨손으로 짚고 학교에 갑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배움만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치열한 이곳에서 핫산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들에겐 배움의 기회가 절실합니다. 배움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4026 굿네이버스.